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22강으로서요. 교재로는 245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쭉 점유권과 소유권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전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점유권, 소유권을 묶어서 같이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효취득을 공부하면 점유권까지 다 해결된다. 우리 전 시간까지 이 두 가지 강의에 걸쳐서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린관계, 이웃간은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중심은 주의토지 동행권이에요. 그 뒷부분으로 공동소유 있어요. 중심은 공유 부분이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 245페이지 보면 이제 소유권 서론에서의 법적 성질 나오는데 그 뭐 전면성 홀서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색 갖추기 위해서 나눈 것이니까 넘기세요. 246페이지도 볼 필요 없고요. 자, 247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법조문 211조 소유권은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무제한은 아니죠. 그죠? 예,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지나가는데 왜 내 토지로 지나가 못 지나가 이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지하도 지구는 둥글죠. 뚫고 들어가면 아르헨티나 나오거든요. 거기 내 땅 이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다 그러면 흙, 돌, 물 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일필지 토지가 있다 그러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니까 지표면만 아니라 지상 공간도 지하 공간도 내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흙, 돌, 물 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거죠. 그런데 광물은 내 거 아니에요? 광물은 누구 거예요? 국가 거. 그러죠. 그죠? 국유죠. 국유. 그래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 광업권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혼동할 때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광업권도 또 어땠어요?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나는 내 소유 토지 위에 소유권도 있고 광업권도 있다. 그랬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상린관계인데 상린관계라는 것은요. 이웃 간에는 서로 상자에 이웃 린자를 쓰는 거예요. 이웃 간은 서로 사이좋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웃이 소유자, 사이좋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웃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사이 나쁘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사이좋게 살아야죠.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에 관해 있는 상린관계 균형이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아셨죠? 우리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있는데 상린관계가 무슨 뜻인 줄만 알면 그런 것은 별로 어려운 지문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나머지 것들 볼 필요 없어요. 설령 나오더라도 다 찍으세요. 굳이 출제 그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251페이지 다 지워버리세요. 앞에 거 다 지워버리시고 251페이지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 나오잖아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자, 이렇게 하천이 있죠. 그죠? 하천이 있는데 자, 이 그림으로 제가 1년 동안 똑같이 강의를 드릴 거예요. 맹지가 있고 둘러싼 토지가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공적인 도로가 있어요. 공적인 도로가. 그러면 이런 토지를 공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로서 맹지라고 그러죠. 그죠? 맹지 소유자가 A고요. 주의토지 소유자가 B예요. 자, 이 사례 가지고 설명드리며 맹지는 건축 허가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A가 만약에 여기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B가 여기 다 농사 짓고 있어요. 다 농사 짓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는요. 자기 토지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농사 짓거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남의 농작물 밟고 지나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사이좋게 살려면 지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는 거예요.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죠. 그죠? 등기는 필요 없어요. 등기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권리고요. 다만 이것 때문에 남의 농작물을 받고 갔으니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손해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손해보상 안 했어요. B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보상금 안 줬다고 들어갈 때는 그래 들어가라 한 다음에 B가 철조망치고 다 막아버리면 A는 안에서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떤 개념을 가지시냐면요. 반드시 인정해요. 반드시 인정. 반드시 인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정하되 주의토지 소유자 희생하에 인정되기 때문에요.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인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으로. 그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보상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 돼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판례를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단순 암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냐면 여기가 통로가 있거든요. 통로가 있는데 단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산사태 나가지고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돼야죠. 그죠? 근데 다시 통로가 개설이 됐어요. 그럼 또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통행하는 권리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서요. 자, 삼겹살 파티 할 수 없어요. 점유하면서 그냥 통행하는 권리다. 이때 B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통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 통로 개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이 질퍽질퍽하다 그러면 돌계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누구 비용으로? A 비용으로 그래야죠. 그죠? 그러면 B는 이거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막았다. 그러면 철거해야죠. 철거는 누구 비용으로? 당연히 B 비용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쉽죠? 그래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사례를 그렇게 알아두세요. 다만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A를 뭐라고 그러냐면 통행권자죠. 그죠? 주의토지 통행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A에게 있잖아요. 통행권자고 B를 뭐라고 그러냐면 통행지 소유자 그러죠. 그죠? 통행지의 소유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인데요. 무상통행권도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가 공로가 있고요. 여기가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필지 토지인데 공유토지예요. 공유토지를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분할을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렇게. 혹은 비단독 소유 토지인데 일부를 분할해서 양도했다 그러는데 그때 분할이다 일부 양도를 명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B는 당연히 뭐예요? B의 소유 토지를 출입할 수 있어요. 인접 토지 C의 토지를 출입하는 게 아니에요. 분할 당사자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데 이때 이것은 무상통행권이라고 해요. 무상통행권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무상통행권은요. 직접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 또는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또 가백에 팔았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특별승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특별승계인. B가 을에게 팔았다. 특별승계인과의 사이에서는 무상통행권 아니에요. 무상통행권 아니고요. 이때는 새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 이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교재 보세요. 251페이지인데 자, 제219조 주의토지 통행권 나오죠.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랬잖아요. 맹지다 그 말이죠.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A로서는 주의토지 B의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도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그 말 나오죠. 그죠?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여기가 공로가 있어요. 그러면 A는 여기다가 다리 놓으면 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A가 일이 출입한다고 그러니까 야, 여기다 다리 놓고 다니면 되지. 왜 일이 출입해? 못 다녀.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그러면 다리 놓을 정도 재력이 없는 사람 또 안에서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도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랬죠. 끊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 다만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주의 통행권자 돈으로 해야죠. 그죠?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통로 폭은요, 차 한 대가 못 다닐 만큼 좁아도 무방한 거예요. 무조건 도로법상 도로 있죠. 그 정도 폭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상생활을 영위할 만큼, 그죠? 자기가 농사 짓는다 그러면 뭐 경운기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지, 무조건 내가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을 때는 뭐 차가 출입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 도로법상 뭐 6m 도로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항 전항의 통행권자가 누구예요? A는, 그죠? 통행지 소유자 누구예요? B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220조 1항이죠. 그죠? 이게 무상통행권인데,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 토지를, 즉 A는 B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죠? 통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보상 의무가 없다 그랬죠? 이항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양도했을 때도 준용, 가져다 쓴다, 똑같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무상통행권입니다. 다만 이때는 우리 판례가 직접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고, 특별 승가가 사이에서는 무상통행권 아니고요. 새로 정해야 된다 그랬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봐두시는데, 여러분 이 주의토지 통행권 사실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걸 뭐하고 같이 봐두시냐면 지역권하고 같이 봐두시면 좋습니다. 지역권 해당 부분 가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차 한 대가 못 다닐 만큼 좁아도 무방하니까 주의토지 통행권만으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쩌냐면, 자, 여러분 그 공법 시간에 배우죠. 건축법상 4m 폭의 도로 혹은 6m 폭의 도로가 얼마 이상 접해야,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면 A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B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를 하든지 빌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로 사용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요. 만약에 빌린다 그러면 임대차로 빌릴 수도 있어요. 임대차로 빌릴 수도 있는데 지역권으로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권으로 빌렸다 그랬을 때죠. 그죠? 자, 지역권은 물권이거든요. 물권이라서 186조에 따라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를 했을 때, 그때 뭐예요? 지역권이 성립한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지역권은, 자, 두 가지의 두 필지의 토지가 필요한데, 두 가지의 종류가, 두 개의 부동산이 필요한데, 이때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역지라고 그래요. 요역지. 자, 뭔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요자를 쓰는 거예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승역지라고 그래요. 승역지. 자, 받들 승자를 쓰는 거예요. 승상할 때 이 승자거든요. 받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지역권이에요. 근데 지역권도 뭐라고요? 지역권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 언제 공부했었냐면 물권적 청구권 공부할 때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두 가지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나 지역권은 공통점이 뭐예요? 점유하지 않는 권리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승역지는 어쩌냐면요. 승역지는 봐보세요. 승역지는 일필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죠. 그죠? 일부일 수도 있는데 요역지는 어쩌냐면 일필지 전부여야지 일부일 수가 없다. 뭐 일부만 출입하고 일부는 출입 못하고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인데 주의토지 통행권과 지역권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서만 인정이 돼요. 왜? 상린관계니까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서만 인정이 돼요. 그런데 지역권이라는 것은요. 봐보세요. 승역지를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했다 그러면 여기도 승역지고 여기도 승역지란 말이에요. 여기도 승역지죠. 그죠? 자, 따라서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인접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고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자, 일이 출입하다가 자, 여기 주의토지 소유자가 비닐하우스를 만든다 그러면 만들어라. 나는 돌아갈게 이래야죠. 왜요?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 비해서 지역권은요. 승역지가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를 하게 되거든요. 도면을 첨부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범위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그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여러분이 쭉 보면서 앞으로 이제 많은 판례들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다 어때요? 반드시 인정하되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대가 못 다닐 만큼 무방할 뿐더러 장래 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그러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252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6번에 손해보상과 관련해 가지고요 통행권자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통행권자 A의 친구가 따라와서 출입한다고 보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디귿본 보며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253페이지 보면 무상주의토지 통행권 나오죠. 그죠? 자, 기억번은 법조문으로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니은본 보면 판례죠. 그죠? 무상통행권은 어쩐다고요?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요.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그러죠. 자, 이게 포위된 토지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 그러죠. 그죠?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죄송합니다. 이게 포위된 토지고, 역시나 이게 통행지니까 이게 뭐예요? 피통행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권과 비교해서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그 주의토지 통행권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실무에서도 맹지 우리나라가 원체 많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나오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면 254페이지 뭐 물에 관한 상린관계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다만 뭐가 있냐면 255페이지 보면 거기 동그라미 5번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인데 자, 이것도요. 자, 봐보시면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A 소유 토지고 여기가 B 소유 토지예요. B 소유 토지가 면적이 훨씬 넓죠. 그런데 담장을 이렇게 쌓는다 그러면 담 설치 비용은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죠. 공동 부담하는데 B가 더 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접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절반씩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장은 뭐예요? 공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공유 추정인데 다만 B가 이럴 수 있죠. 그죠? 통상의 높이보다 더 높이 쌓자. 그러면 A 입장에서 그래라. 네 돈으로 그러죠. 방화벽으로 쌓자. 그러면 그래라. 네 돈으로 그러죠. 그죠? 그럴 때는 어때요? 그때는 B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 뭐예요? 벽 자체가 담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도 뭐예요? 이 벽은 뭐예요? B의 단독 소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측량 비용은 어쩌는 거예요?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니까 B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자, 237조죠, 그죠? 자, 이런 지문들은 나오면 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뭐 틀려도 괜찮아. 이런 지문도 있지만,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지문들이라고요. 그래서 237조 1항 보면,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2항,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 그랬잖아요. 끊으세요. 끊으세요. 당연히 절반 부담이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측량 비용은 어때요?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그 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간섭이니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고요. 그런데 238조 보면 담의 특수시설권 그래가지고 인접 토지 말이에요.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랬죠?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뭐예요? 상윈자 공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가 되겠죠. 그죠? 자, 239조 보면 그래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 공유로 추정한다. 국어가 뭐 말하는 거예요? 또랑 말하는 거예요. 또랑.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공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독 소유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하나 더 본다면 6번에 경계를 넘은 수지 목군 제거권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자, 여러분이 B예요. B고 자, A가 있는데 A가 여기다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나무 심었는데 나무가 계속 자라잖아요. 자라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올 수 있죠. 그죠? 가지가 뻗어나오는데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하수구,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 막 다 막혀버리고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담장이로 솟아난 이 가지는요. 제거할 수 있어야죠. 그죠?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떨 수도 있냐면 이제 이 뿌리 있잖아요. 뿌리가 막 이렇게 있을 건데 뿌리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 담장 넘어서 내 토지로 풀쑥 이렇게 솟아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평하지 못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제거할 수 있어야죠. 그죠? 자, 그런데요. 나무는요. 나무 입장에서는 뿌리가 중요하지만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무 가지 모양에 따라서 이 나무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찌냐면 뿌리는 비가 임으로 제거해 버려도 돼요. 그런데 가지는 함부로 임을 제거하면 안 되고요. A에게 먼저 제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다듬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거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응할 때 어쩔 수 있어요? 임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0조 1항 보면 인조치 수목 가지의 동그라미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해 가지 제거 청구 먼저 하는 거고 2항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3항 인조치 수목 뿌리가 그랬죠. 그죠? 뿌리 동그라미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먼저 청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고 7번이나 8번 있죠.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만에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냥 찍는다. 그러지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과서에는 왜 있느냐? 구색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상린관계 맞췄죠. 그죠? 상린관계 맞췄고요. 나중에 이것을 지역권하고 꼭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역권 가가지고 또 많은 것들 지역권과 관련된 내용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펴보시냐면 자, 소유권 취득에서 258페이지 나오죠. 그죠? 258페이지 나오는데 이미 취득시효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넘기시고요. 자, 우리 265페이지까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펴시냐면 267페이지를 펴보시는데 거기 까만 박스 3번에 선점 습득 발견 나오죠. 그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인데 통째로 X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 주인 없는 물건, 무주물은요. 무주물 이런 것들은 동사는 먼저 선점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부동산은 국유예요, 국유. 그런데 남이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 있잖아요.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무주물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습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뭐 고고학적으로 뭔가를 탐사하다 보니까 매장물이 발견됐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거 전부 공부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나면 268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첨부라고 해가지고요. 가로 열고 부합, 호나, 가공이 나오죠. 그죠? 이 중에서 부합만 볼 거예요. 부합만 보는데 부합도 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먼저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독립된 부동산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토지하고 지상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죠. 그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토지에 을이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이렇게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러면 토지는 부동산이고 나무는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동산이죠. 그죠? 동산을 토지에 심었어요. 토지에 심었다. 그러면 이제 동산은 부동산에 부합돼 버리는 거예요. 부합한다 그래요. 다만 이때는요. 아무리 동산 가치가 토지 가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항상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이 나무도요. 명인방법을 갖췄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명인방법이나 혹은 임목등기를 했다 그러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뤄버리죠? 그때는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자, 토지에 을이요. 농작물을 심었어요. 농작물. 농작물이에요. 자, 농작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죠? 따라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부합의 의미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봐두세요. 이렇게 봐두시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토지 소유자 갑이고요. 건물 소유자도 갑이에요. 자, 그런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여기다가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다. 그러죠. 그죠? 증축은 떼갈 수가 없죠. 그죠? 떼갈 수가 없는데 이 증축 부분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잖아요.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파트처럼 101호, 201호, 301호 해가지고 구분 건물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갑 거, 여기도 갑 거, 그런데 여기는 누구 거, 을 거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떼갈 수 없는데 부동산에 부합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부합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건물 통째로 누구 거예요? 통째로 갑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부합한다 이래야죠. 그죠? 다만 임차인은 어때요? 임차인은 빼갈 수 없는 부분. 이게 뭐예요? 부합물로서 뭐라고 그러죠?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단지 갑에게 유익비를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268페이지 보면요. 양가로 2번에 부합인데요. 한가로 2번 부동산의 부합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256조 부동산 소유자죠. 부동산 소유자라고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는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여기까지 끝인데 자, 그런데 봐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을이 나무 심었죠. 그죠? 그러면
을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단서 조항이죠. 그죠?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됐다. 이 권한이 뭐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을이 임차권이라는 권한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법으로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무가 부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나무 뽑아서 갈 수 있다. 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권한 없이 뭐예요? 나무 심었다 그러면 부합돼 버려요. 뽑아갈 수 없어요.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임차인이라도 어때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떼갈 수 없는 것은, 떼갈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떼갈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부합돼 버린다고요. 다만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는데, 자, 넘겨보시면 270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판례에서 4번이에요. 타인 소유 건물을 증개축 또는 신축한 경우 나오죠. 동그라미 1번. 건물이 중축된 경우죠. 중축 부분의 기존 건물의 부합 여부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은 물론 이를 중축하여 소유하는 자 의사를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자, 2번이죠. 임차인이죠. 을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2층 건물에 그 권한에 의해, 임차권에 의해 증축을 했단 말이죠. 3층 중축했죠. 옥탑방을. 그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독립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독립성이 있다. 그럴 때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여 중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된다. 즉 301호 소유자는 을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나 3번 건물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해버렸죠. 부합해버려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그 말이죠.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 건물로서 효용을 가지지 못하는 이상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이게 설령 통째로 경매를 넘어갔다 하더라도요.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경매 받은 사람은 이미 부합된 3층짜리 건물이 하나의 건물이니까 부합된 중축 부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가로 3번 동산 간의 부합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동산은 우리 관심 대상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호나 X, 그 다음에 가공 X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효과도 다 X 볼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272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나오는데요. 이미 이것은 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275페이지 오면 뭐가 나와요? 공동 소유가 나오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양이 많으니까요.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음 강의에서 공동 소유 부분 독립적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